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진미다운이라는 대만 브랜드의 동방미인이고요. 동방미인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동방미인을 맛보고 너무 근사해서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근사하다는 게 약간 어떻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향과 맛과 뭐 이런 것들이 조화된 분위기, 그 차만이 가지는 고유의 분위기. 뭐 저에게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재밌는 것이 이 차를 마시면서 저는 봉황단총하고도 많이 닮은 동방미인이구나. 사실 봉황단총과 동방미인은 약간 둘 다 향이 중요한 차이긴 하지만 향을 위주로 한 차이긴 하지만 성향이 많이 다르달까?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동방미인은 봉황단총하고 아주 많이 닮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닮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이 차를 처음 맛볼 때 함께 맛본 동방미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차도 맛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더 취향이었어요. 늘 말하지만 제 입은 비싼 게 취향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썩 기쁘지만은 않아요. (5g) 정도만 넣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고 여러 번 말을 한 것 같은데 제 유튜브 채널의 기본 설명이 읽다 마시다 이야기하다잖아요. 그것들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읽다와 마시다와 이야기하다를 따로. 이야기하다 같은 경우는 실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읽다는 책을 그냥 낭독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시다는 차를 마시는 방송이 시간이 될 텐데, 문제는 차를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것만으로 괜찮은가 설명을 해야 하나, 혹은 뭐 정보나 팁을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70 몇 번째지? 80번째에 가까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회가 될 때까지 이런저런 것들을 시험해보고, 제가 혼자 녹음해서 그냥 들어보는 것과 방송으로 녹화 편집이 끝난 상태에서 들어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버전이 또 신나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신나게 머리 아프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 번 더 헹구는 이유는 이 다른 차를 마시고 설거지를 안 해뒀더라고요. 제가 요즘 딴 짓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혹시 모를 남아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했어요.
1.8kg을 넣었고요. 보이시나요? 설탕만 살짝 식힌 물로 우려볼 생각이에요. 이게 그때도 저와 함께 드신 분들도 다 맛있다고 하셨는데 전 그분들은 이제 찻잎에서도 향이 난다, 세차한 물에서도 향이 난다, 이랬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느끼다가 우려진 차에서만 겨우 향을 맡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 어떤 미묘하고 우아한 그 은근하고 이런 매력을 지닌 그 향을 느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세차 없이 그냥 바로 마실 거예요. 아, 예쁘다. 정말 이 차는 단총을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미묘한 날카로움 같은 것들이 있고, 동방민이 포항단총에 비해서 조금 더 달고 부드러운 인상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좀 더 고소한 맛도 있고, 단총은 약간 날카롭고 그러면서 화려하고, 한쪽은 부드러운 미인상이라면 한쪽은 약간, 아, 우리 냉미녀 온미녀라는 말 쓰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단총은 네, 서늘한 미인이라면 동방미인은 온미녀예요. 말하자면 따뜻한 느낌이 드는.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냐면 그것도 개인의 어떤 미적인 기준과 감각에 의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두 개가 인상이 달라서 둘 다 똑같이 화려해도 화려한 동방미인의 향과 화려한 단총의 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아주 달아요. 차가 아주 답니다.
어제는 비가 조금 내리더니 오늘은 바람이 제법 부나 봐요. 두 번째 창부터는 물 온도를 굳이 체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릴 거고요. 늘 그렇듯이 저는 크게 조심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편입니다. 대체로 잘 우린다고 생각해요. 최상의 맛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진 맛으로 우려낼 수 있다고 장담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늘 맛있게 우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맨날 모른다고 해서 오늘은 책을 좀 가지고 왔어요. 동방미인에 대한 설명? 뭐 비슷한 걸 살짝 해볼까 해서. 근데 입안에 향이 은근하게 쫙 도는 것이 되게 좋네요. 자, 간단한 것부터. 근데 제가 일단 책을 들었는데요. 책을 이제 이것저것 지금 책 세 권을 가지고 동방미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책이 세 권이 지금 집에 있는 것 같고 더 뒤져보면 더 있겠지만 꼼꼼하게 뒤지지 않았어요. 사실 차책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구나 정도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책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중국차에 대해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중국차를 마셔오면서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개괄적인 기본적인 지식이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정리가 안 되거나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다른 책들이 있어도 책들마다 다 달라요. 말하자면 책을 쓰신 분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원하는 맛이 다르고 각 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인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각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많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동방미인이라고 하면 동방미인의 원래 이름은 백호오룡이에요. 백호가 뭐냐면 하얗게 솜털이 있는 찻잎을 백호라고 합니다. 왜 그게 백호라는 말이 되었고 그래서 찻잎의 어떤 상태나 등급을 나타내는 걸로 백호, 오렌지 백호, 플라워리 오렌지 백호 이런 것들을 쓰죠. 홍차에서도 그런 것과 같은 건데요. 백호라는 것 자체가 하얀 솜털이라는 뜻이고요. 백호룡은 발효도가 좀 높은 편이고 단맛이나 화사한 향이 꽃향, 과일향, 달콤한 향이 많은 차라고. 네. 그리고 동방미인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찻잎을 벌레가 갉아 먹은 거예요.
여기에 쓰여있는 대로 읽을게요. 소력엽선이란 꽃과 과일량이 풍부하고 달콤한 독특한 풍미가 있는 소력엽선이라는 작은 벌레가 차나무즙을 빨아먹을 때 방어 차원에서 내뿜는 물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 벌레가 갉아먹은 부분이 모종의 벌레의 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지저분하게 느껴지시려나? 뭐 그런 게 있을 테고 그 육안으로 구별이 되거나 뭐 단순하게 눈에 드러나거나 확 뭐 어떤 뭐 얘가 뭐가 묻어서 뭐 소스 끼얹은 것처럼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것이 작용을 하면서 방금 바람 소리가 엄청 작용을 하면서 찻잎에 어떤 독특한 더 달콤하고 어떤 이런 맛을 준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 연세가 워낙 많으시죠. 그분이 대만에 여행을 갔다던가 대만 무슨 국빈 방문 뭐 이런 거였던가 아니면 선물을 받았는데 이 백호요령을 마시고 동방의 미인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뭐 말이 돌고 그 이후로 동방미인이라는 이름으로 백호오룡 많이 불리게 되었어요. 백호오룡이라는 본래 이름보다. 이게 진짜 약간 우리가 동양 고전 그림 속에 나온 미인도에 보면 나오는 그런 되게 손도 가늘고 약간 이렇게 눈 땡그랗게 그렇게 탁 노려보는 이런 미인이 아니고 살짝 수줍은 듯한 그러면서도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왜 우리가 동양의 미인도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인상에 서양에서 느끼지 않나. 왜냐면 막 즉각적이고 확 달고 엄청 화사하게 확 뭐 이런 향이 아니고 은근하고 여운이 오래가고 살풋살풋 그 향이나 맛이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 아주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아마 동양의 미인에 비유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가 약간의 신맛도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단맛과 신맛이 섞여 있는 지점에 독특한 향까지 더해서 어떤 과일 맛이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과일 맛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달고 시고도 얘는 달고 시고요. 얘는 달고 쌉쌀하고 시고요. 얘는 시기만 하고요. 얘는 밍밍하고 시고요. 이런 식이라서 차만 굳이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못해요. 이거는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중국차 처음 마실 때 요 당시에는 중국차에 대한 책은 차에 대한 책이 워낙 적었고 특히 중국 동양차에 대한 책은 더더욱 적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 작가가 쓰는 책들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 다양한 정보나 다양한 접근을 하는 책들이 많아졌고요. 그 덕에 좀 더 취향에 맞는 우림을 확인한다거나 뭐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거나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책에도 동방미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동방미인에 대한 이미지와 같은가 싶어서 한번 훑어보기로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펼치는 것 같아요.
기소록엽선이라는 벌레 이름 여기서는 부진자라고 했네요. 그것 때문에 동방미인은 사실은 그 농약을 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벌레가 죽으면 동방미인이 그 차가 동방미인일 수가 없고, 농약을 치면 그 벌레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3, 4g의 찻잎을 8, 90도의 물로 88, 85, 88, 80, 93이니까 노의 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온도를 재서 우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대략 약간 식힌 물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끓기 직전에 물을 따라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3, 4g의 약간 식힌 물, 약간 팔팔 끓는 물보다 좀 더 온도가 낮은 물에 물 150, 2, 30초. 게다가 여기 팁으로 써져 있는 내용 중에 동방미인의 경우 다른 차에 비해 세차를 좀 더 길게 하라고, 길게 하면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저희 지금 여기에 이게 120g, 120ml 정도, 120ml가 채 못 들어가는 계란이거든요. 110 정도인 것 같아요. 110 정도 되는 계란에 5g을 넣었고요. 제가 우린 시간이 아마 2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초, 20초 정도. 안 되나? 3, 4g에 150ml, 30초. 굉장히 옅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동방미인 아이스티로 맛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예 말라있는 찻잎을 넣는 것보다 이렇게 따뜻하게 몇 잔 마시고 그 엽자를 유리병에 넣어서 상온에 있던 물을 부어두고 상온에 그대로 한 3시간 정도 둔 다음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동양 청차류는 그 정도로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물의 양은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찻잎이 너무 마실 대로 다 마시고 끄트머리에 한 번 더 차갑게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라면 요 찻잎을 넣고 한 200ml 정도의 물만 넣으셔야 돼요. 그 대신 그 정도만 넣고 상온에만 두셨다가 드시거나 뭐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를 이렇게 뭐 엄청 길게 마시지 않고 서너탕 정도 마시고 찻잎으로 냉침을 할 거라면 생각보다 꽤 물을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의외로 냉침 잘 우러납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이렇게 맛과 단맛이 많이 돌고 향도 맛도 달콤한 차들은 차갑게 마셨을 때 그 느낌을 더 진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아이스티로도 사실 아주 좋은 차가 동방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등급의 차로 아이스티를 해드시면 조금 아까우니까요. 그 차는 다시 한번 마실 때 냉침을 하시고, 말 좀 다 마시고 남은 엽저로 냉침을 하시고, 주로 냉침을 하실 거라면 조금 더 저렴한 왜 제가 남의 차를 아까워할까요?
이 책은 재밌는 책인데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에요. 제목부터가 너무 재밌어서 재밌잖아요. 집에서 차 한잔 할까? 네, 좀 가볍게. 저는 늘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동방미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네요. 92페이지. 제목이 꿀향기가 나는 우롱차가 정말 있나요? 가 동방미인에 대한 어떤 Q&A로 던져진 것 같아요. 답이 정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동방미인입니다. 라고 쓰여있네요. 재밌네. 어디에나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가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누구죠? 자, 다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차에 대한 책은 한 사람이 지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지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차에 대한 정보들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빅토리아 여왕이네요. 100년 전. 100년 전. 엘리자베스 여왕 전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친구가. 엘리자베스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말하자면 큰아빠가 내 빼가 네. 그때도 남자 빅토리아는 언제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었네요. 여기에 나와요. 동양에서 생산된 이 차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는 이 차를 오리엔탈 뷰티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차는 매년 6월이 제철입니다. 대만의 6월은 기온이 최대 30도씨를 넘는 여름인데 직사광선이 강한 여름의 차는 떫은 맛과 쓴맛이 늘어나 봄과 겨울차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경우는 다릅니다. 6월이 되면 소록엽선이라는 그 벌레는 벼에는 되게 안 좋대요. 이 소록엽선은 여린 잎을 좋아한대요.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이라고 앞에 단서가 있는 거 보니까 정확하진 않은 건가요? 소록웹선이라는 벌레가 찻잎을 갉아먹어서 그 타액과의 발효라는 얘기가 제가 들은 이야기고요. 여기는 그 소록엽선이라는 벌레에게 자꾸 어린 잎이 공격을 당하니까 차 나무가 소록엽선이라는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그들의 천적이 좋아하는 물질을 분비한대요.
그게 동방미인의 어떤 특징적인 맛과 향을 부른다고 합니다.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네, 온도를 아주 조금 정도만 낮추면 된다고. 왜냐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동방미인은 청차 중에서도 발효도가 높은 청차이기 때문에 조금씩 서로가 주는 정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취사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혹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조합해서 뭐 두루두루 조합해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것만 알고 나머지는 그렇구나 정도로 인식을 해두시는 게 좋다. 왜냐,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을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만 믿을 때는 괜찮은데 누구에게 전할 때는 조심해야겠죠. 그래, 다 모든 면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의하면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어떻다고 하더라,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약간 비굴해 보이거나 소심해 보이게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비굴하거나 소심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어떤 거지. 내 의견을 남의 의견을 내 의견인 것처럼, 남이 획득한 정보를 마치 내 고유의 정보인 것처럼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오랜만에 마셨더니 정말 맛있고, 이 입안에 단 향이 되게 오래 가네요. 이 차도 제가 좋아하는 트르미 단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에 관한 책들을 좀 더 구입을 해서 좀 더 살펴볼까 싶은 마음도 들고, 아니 뭐 됐어 뭐 이런 생각도 늘 들고, 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면서 나름대로는 기준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어떤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차를 즐기고 있습니다. 뭐 차는 맛있으면 장땡, 이 늘 가장 우선이니까요. 이 잔까지 마시고 2번 정도 우려서 이 긴 수구에 따라서 우려놓고 조금 일을 좀 해야겠어요.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뭘 먹으면 맛있을까를 지금부터 고민해
고민도 해야 되고요, 일단. 이, 이 책에 다 언급이 됐었는데 발효도가 높은 청차이기 때문에 홍차와 비슷한 정도의 발효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닮은 부분도 있다. 두 차가 중국 홍차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느껴보니 대만 홍차들이 있어요. 뭐 1월담, 뭐 홍옥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의 느낌과 약간 그런 차들도 과일의 단맛과 신맛 같은 게 둘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왜 왔니? 왜 왔니? 거기 앉을 거니? 이 아이는 늘 아기같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치요? 물을 좀 더 넣어야겠지요. 요즘 제가 차를 안 마실 때는 이 자리에서 늘 낮잠을 자거든요. 이 아이가 자리를 내놓으라고. 사실 이 차를 마실 때도 자고 있는 애를 야 저리 가 이렇게 깨워서 보내고, 제가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자리 내놓으라고 시위하러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예쁜 고양이가 많지만 저희 집 만냥이가 제일 예뻐요. 이 아이는 작고 연약하고 아팠을 때도 예뻤어요. 얼른 자리를 비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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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마시며 저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차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